안녕하십니까, 작업분화 채널지기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직장생활 브이로그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브이로그는 주로 직장생활, 취준, 그리고 사회 이슈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테마로서 구성될 예정이며 구독자분들의 질문을 받아 답변 드리는 방법으로 영상을 만들어 가볼까 합니다. 직장생활 브이로그는 매주 일요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24일입니다.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이라고 합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오면서 느꼈던 차가운 공기가 차를 타면서 다시 한번 찾아오네요. 매일 아침 출근하는 길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저는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것을 습관처럼 하려고 합니다. 벌써 6년이나 실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침은 잠과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이번 2화에는 세간에서 많이 말씀하시는 카푸어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기아의 K3를 3년째 타고 있습니다. 입사하고 이듬해 3월 출퇴근 용도로 구입했습니다. 사택이 회사와 조금 떨어져 있고 또 지방에 근무하고 있어 대중교통이 불편했습니다. 당장 출퇴근이 염려되어 당시 새로운 모델이 나와 할인을 큰 폭으로 하던 더 뉴 K3 2018년형 을 2천만원 정도 하기에 바로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할인을 약 400 정도 받아서 차량은 1600에 취등록세 그리고 보험 180만원 정도 하여 2천만원이 조금 안되게 비용이 들었던 것 같네요. 아주 생긴 것도 깔끔하고 단정하여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귀엽다는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나름 열선 핸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그리고 내비게이션 등이 순정으로 장착되어 있어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 시동을 켜자마자 열선 핸들과 시트에 곧바로 손이 갑니다. 사실 저는 학생 때 취직을 하면 아반떼는 안 타겠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뭔가 없어 보이고 또 대부분 초년생들이 준준형 차량을 탄다고 하기에 저는 조금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더 좋은 차를 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가 산 차도 준준형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공간도 좋아 가성비가 갑인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는 제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경차를 사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반대하시더라고요. 아마 안전 문제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준준형이나 중형, 중고차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부모님께서 반대하시더라고요. 요즘 중고차 매매상은 못 믿겠다는 말이었죠. 그래서 아름아름하여 큰 폭으로 할인하던 제 K3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참, K3는 제 차의 애칭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직장에서 일하면서 월급을 조금씩 모아 차량을 구매할 때에는 계좌에 현금이 조금 있어 일시불로 결제했습니다. 이후 별다른 큰 돈을 들지 않고 장고장 없이 3년째 잘 타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 44,000km를 탔더군요. 연비도 좋고 쓸만한 녀석 같습니다. 요즘 많은 유튜버분들이 카푸어를 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카푸어는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자극적인 소재를 좋아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그분들과 카푸어의 정의를 조금 다르게 세우고 싶습니다. 그분들은 차량을 연봉별로 할부나 리스 또는 감당되지 않는 금액으로 구입을 하게 되면 카푸어라고 하시는데, 저는 카푸어를 연봉으로 나누기보다는 집의 재산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요점인데요. 사실 집이 부자면 직장이 없거나 변변치 않아도 좋은 차 충분히 탑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회 초년생이면 직장에 대한 자부심, 부심이 있을 수 있지만 입사하시게 된 후에는 진정한 수저론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연봉별 차량 추천, 연봉별 차량 선택 이런 것들은 세상을 너무 좁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극적이긴 하지만 저처럼 이런 재반 여건을 이해하시게 된다면 곧바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결국 차량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준준형의 안전과 옵션 그리고 차량 가격과 공간을 생각해서 아주 합리적이라고 느꼈습니다. 만약 흔한 유튜버 분들께서 말하는 연봉별 차량으로 제가 차를 바꾼다면 벤츠 E클래스나 BMW 5 시리즈를 뽑았겠죠? 아주 재밌는 발상이지만 말이죠. 저는
전혀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욕심은 접어두고 C클래스나 3 시리즈가 좋을 것 같네요. 솔직히 3 시리즈나 X3를 타고 싶긴 합니다. 참, 제 연봉이 궁금하신가요? 위에 링크한 관련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살 수 있을 정도로 통장에 돈이 모이게 되면 저도 갖고 싶은 차량들이 눈에 아른아른거립니다. 솔직히 제 어렸을 때 꿈의 차는 3 시리즈였어요. 멋져 보이고 스포티해 보이는 게 꼭 타고만 있어도 조금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 것만 같았죠. 하지만 직장에서 근무하니 정말 이쁜 건 벤츠더라고요. 뭔가 고급져 보이고 부티나는 갖고 싶은 차로 눈에 아른아른 알롱알롱 거리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GLB를 시승하고 왔는데 그 앰비언트에서 나오는 고급감은 정말 장난 아니더군요. 뭐 다행히 저는 제 돈을 다 예금에 묶어서 저도 예금에 묶지 않았다면 아마 카푸어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차량을 구경하고는 하는데 생각외로 국산 차량 국산차만큼 외제차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분명 E클래스는 6에서 7천, 5 시리즈는 6천이나 하는데 웬걸 길에 보이는 건 1억이나 하는 X5, X6, GLC 쿠페가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어찌나 부러운지 보일 때마다 마치 선착장에서 이별하는 연인처럼 아련하게 쳐다보곤 합니다. 하지만 결국엔 똑같은 생각에 젖어들어요. 캐사마, 넌 저 형들처럼 있어 보이진 않지만 나름 매력 있는 녀석이야 이 자식아. 우리 캐삼이 이쁘다 하면서 말이죠. 사실 카푸어가 되는 원인은 과시욕과 자기만족에 따른 과소비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자산이 1순위가 집, 2순위가 자동차인데 집은 움직일 수 없는 특성상 남에게 과시하기 어려운 데다가 자동차와는 차원이 다른 가격을 형성하고 있으니 그 다음 순위인 자동차로 자신을 과시하게 되는 것일 테지요. 그러나 자동차를 구매하게 될 때는 자신의 현재 고정수입과 그 고정수입원의 안정성, 가처분 자산, 그리고 목돈이 들어갈 만한 미래의 주변 문제, 예를 들어 결혼, 부모 형제의 질병 또는 사망 등을 대비한 저축 등 여러 부분을 생각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자동차라는 것은 구매하고 나서 끝나는 것도 아니며 세금, 보험료, 기름값, 주차비, 그리고 차를 주차장에 세워두더라도 늘 들어가는 최소한의 정비 비용, 고속도로 통행료 등 계속 지출을 요구하니까요. 그냥 구매 비용만 생각하고 유지 비용을 무시하신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카푸어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겠죠. 저도 취직만 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앞으로 결혼도 해야 하고 집도 장만해야 하더군요. 최소 결혼 준비 자금이 3천은 필요하다던데 비싼 결혼. 그리고 집을 사려면 또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까요? 요즘 이래서 결혼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결혼 비용은 얼마 안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집 장만하는 게 되게 부담이 되죠. 집값이 지나치게 올라버리니 이 박탈감은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이 오르는 건 쥐뿔 같은데 집값의 오름세는 마치 하늘로 승천하는 용 같아요. 앞으로 집을 장만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렇게 이런저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면 아무래도 차량에 쓰는 돈을 줄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물론 대기업 다니면서 지방에서 지내실 생각이면 집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어디까지나 수도권 기준으로는 대기업 다녀도 힘들어요. 자, 제가 드디어 회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주차가 많이 되어 있네요. 다들 오늘 하루 힘내시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재미없으셨다면 싫어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잡오프너의 직장생활 브이로그였습니다. 감사합니다.